우리 오늘 교재는요. 78에서부터 시작합니다. 78쪽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연습 문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2개 하고 끝낼게요. 됐죠? 어차피 실내도나 실내 구간이나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공채 단원은 내가 연습 문제를 다 봤어요. 근데 연습 문제 봤는데 다 괜찮던데? 다 그 예제 유지랑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 연습 문제들은 내가 굳이 풀어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린 아니요. 뭘 아니오요? 아니요. 어? 아니요. 뭘 아니오요? 짜잔. 아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교재입니다. 지각하실까봐 지금 미리 드려요. 어? 그 통계부터 있거든요. 그 통계부터 있는데 그 통계 먼저 나갈 거예요. 그거 뜯어지면은 AS 안 해준다. 왜요? 본인 책임으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절대 AS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오늘 숙제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왜 2개예요? 06단원, 07단원. 06단원, 07단원 이렇게 변형 문제가 2개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현재 끝까지죠. 지금 다. 중간에 뭐 이상한 데 끊고 뭐 그런 학교 없죠 지금. 막 정규 분포까지만 나간다 뭐 이런 학교도 없지 지금. 어? 그 내가 경기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인일여고라고. 거기 작년까지 정규 분포까지만 시험 범위 나갔거든. 대박.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을 아예 안 나가더라고 저 학교가. 선생님이 강의에 자신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안 나가더라고 인일여고가. 작년까지는 안 나갔는데 올해는 모르죠? 그럼 넌 요거 5개만 오늘 들으면 끝나 시험 범위가. 어? 맞잖아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인데.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정규 분포 끝났지 학교에서. 아니요. 그 뭐지? 이상한 목표가 어. 이제 거기 나간다고? 거기 나가고 있고. 거기 이제 나가고 있다고? 이양 분포도 안 나갔어? 이양 분포 안 나갔어 아직? 아, 이양 공포인가? 아, 이양 공포일 거예요. 아닌가? 안 불러요. 교과서에 이양 분포 아직도 안 나갔다고? 너네 나갔지 이양 분포. 그러니까 너네는 잠시만요. 이양 공포 이제 말 어떤 대로 저희가요. 쟤네 또 정규 분포까지만 할 것 같은데 느낌 쎄한데. 저희 어디까지 했죠? 니네 학교에 나간 지들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잠시만요. 저희 쌤 학교 교과서 있을 때요. 있긴 해요. 그 파일 다 가지고 있어서. 주시면 안 돼요? 너를 왜 줘? 아니 잠깐 보기에요. 파일이 있다고 파일이. 네가 여기 앞에 나와서 볼 것도 아니고. 파일이. 니네 교과서는 나 집에 있어. 니네 학교 교과서는 내가 집에 가지고 있어. 기억 안 나는데. 이양 분포 나갔어 안 나갔어? 이양 공포요? 어. 이양 공포였죠. 저희 정규 공포까지는 반대를 한 번만 확인해. 아니야 정규 분포까지 나갔지. 쟤네 또 정규 분포까지만 할 것 같은데 아씨 쎄한데 느낌. 야 이거 보세요. 아 저 216은 맨날 진도 가지고 난리야. 지금 1학년도 문제고. 우리 제가 최근에 쪽지 시험 본 게요. 응.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 했어요. 어? 그게 가장 최근 쪽지 시험이었어요. 비슷한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 그러니까 비슷한데? 야 여기 보세요. 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78쪽에 5번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쉬운데 여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y는 저렇게 따르고 있어요. 잘 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고 있대. 그러니까 m,2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첫 번째 확률 하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 이상 10 이하가 될 확률을 찾으라는 게 여기는 첫 번째 확률 변수 x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 변수 y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 얘도 정규분포니까 현재 2m-1, 3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얘가 마찬가지 확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2 이상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이하가 되는 거 찾으라 그랬냐면 2n-1 이하가 되는 걸 찾으래. 근데 우린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 둘의 현재 확률이 서로 뭐하다 그랬냐면은 같다라 그랬다는 건. 그럼 어차피 정규분포상에서의 확률은 결국 우리 정규분포 곡선상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건 결국 뭐가 같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하나의 지표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넓이가 같음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지표죠. 그러니까 넓이가 같음을 보여달라는 게 하나의 지표이다 보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냐면 그래서 넓이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정해줄 필요는 있어. 근데 아무리 정규분포가 다르더라도 얘네들은요 하나의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넓이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얘네들 정규분포가 완벽하게 다르게 현재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합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이거. 그게 바로 표준화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규분포 곡선 안에 넓이를 다 때려 넣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다 때려 넣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표준화를 하세요. 위아래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표준화하는 공식에 따라서 우리는 확률, 그러니까 여기 있는 Z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확률, 그럼 여기 있는 Z 이렇게 되는데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 자료값 m에서 평균 누구를 빼냐면 m을 빼고 걔 표준편차 얼마로 나눈 것까지 가면 되냐면 2로 나눈 거. 이거 하나랑 그쵸? 그 다음에 우린 저기는 10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그러면 자료값 10에서 평균 m을 빼고 얘도 마찬가지 얼마로 나눠주는 것까지 가면 되냐면 2로 나눠주는 것.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챙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두 번째는 저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얘는 현재 몇 분의로 가냐면 3분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12에서 결국 나는 저기 있는 2n-1을 뺀 거. 이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그러면 마찬가지. 그럼 얘가 3분의 2. 그럼 저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이 2n-1이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2n-1을 빼준.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얘는 지워졌고 얘도 지워졌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지워지게 되면서 첫 번째는 확률. 그러니까 우리는 0 이상.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2분의 10-m 이하. 이렇게 돼 있는 확률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은요. 얘 봐봐. 저기 있는 분자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3분의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더하기 13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얘가 0 이하가 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거 이제 확률 변수 하나로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표준화하면서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지? 그럼 우리 이제 하나로 맞췄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0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0을 기준으로 그냥 뭐 하면 돼? 얘는 오른쪽에 그려졌을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2분의 우리는 10-m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얘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였으니까 이쪽으로 잡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더하기 13으로 잡아줬을 때 얘네들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완벽하게 똑같대요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 사실상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었던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려면 결국 얘네들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다시는 뭐냐? 여기 있었던 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결국 우리는 10-m이라고 주어진 거랑 저기 있는 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m 더하기 13이 있어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올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양배에 6을 곱해주면서 나오게 된 우리는 30-3m과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주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는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26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아주면 되냐면 m이 그래서 누구다라는 걸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옮기고 옮겼더니 그래서 나는 여기는 7m이 그래서 30에다 26을 더한 56이 되었다라는 걸 이용.
그래서 m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됐어요? m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그치, m이 그래서 8이다. 끝.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그 정답은 3번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5번은 이렇게 좀 가볍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챙겨주면 되겠고 다음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5번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8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잘 읽어보면 이런 것도 쉬워요. 잘 보면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면은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 어느 지역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학평에서의 수학 선택 과목 확통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전체 몇 분의 몇이라고요? 5분의 3이라고. 그럼 사실상 확통을 선택한 인원의 비율을 줬다는 건 확률을 준 거랑 같은 거예요. OX 맞지? 사실상 확률을 준 거랑 같은 거죠. 그럼 확률이 현재 5분의 3이라고 주어졌고 이 지역의 고딩 3학년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서 3월 학평에 수학 선택 과목을 조사하는 시행을 몇 번 반복했을 때 150번을 반복했을 때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몇 명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래요. 그치. 99명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랍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얘는 현재 반복했어요. 근데 확통을 선택한 사람이 계속 고르는 거는 어차피 독립이의 종속이에요. 독립이지. 영향 안 받지. 앞에 확통 고른 사람은 뒤에 사람한테 영향 안 주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독립 시행이에요. 그럼 독립 시행을 우리는 확률 분포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 하냐? 이 독립 시행은 이항 분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이항 분포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는 전체 총 시행이 150번. 그때 우리 뒤에 있는 거는요. 확통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지. 그럼 확통을 선택한 사람은 몇 분의 몇이기 때문에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항 분포를 만들고 그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앞에 이 정도는 쓰세요. 그때 여기는 요 x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냐면 저거나 그때 여기는 x가 바로 확통 선택자 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우리는 확통의 선택자 수. 이거를 우리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확통 선택자 수가 몇 명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면 99명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P, 결국 우리는 X가 99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라는 건데 이거 확률 1, 2 다 독립시행으로 구하고 있으면 호구 소리 듣죠. 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항 분포인데 누가 봐도 확률 구하라. 그리고 여기 정규 분포를 줬다. 그럼 웬만하면 다 그냥 정규 분포로 바꿔놓고 우리가 계산해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우리는 정규 분포로 다시 한 번 더 바꿔도 돼. 그럼 정규 분포 앞에 거는 당연히 평균이 오니까 분산이 오니까 앞에 거는 평균 분산 둘 중에 뭐가 와요? 평균. 그러니까 둘을 뭐 해준 게 평균이야? 그래. 둘을 단순하게 곱한 게 평균이지. 그럼 곱해봐. 얼마야? 그렇지. 90이죠. 그래서 평균이 90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균 9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산이 오죠. 그럼 분산은 여기는 여기에다가 5분의 2 곱하지. 그러면 18분의 말이 꼬였다. 90 곱하기 5분의 2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에다가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해주게 되니까 18이죠. 약분하다 보니까. 그럼 18 곱하기 2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요. 36. 그럼 36은 뭐의 제곱이니까? 그치. 6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의 제곱하로. 그래서 우린 여기 6의 제곱까지 우리가 써주게 되면은 사실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이 확률 P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99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라. 여기까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확률을 찾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얘네들 Z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돼. 그럼 Z로 표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자료값에서 우리는 평균 90을 빼주고 얘 얼마로 나눠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 표준편차 6으로 나눠줘야 표준화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화를 했고 그럼 그 표준화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P
그러니까 Z가 얘 계산하면 6분의 9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은 1.5니까 그래서 우리는 1.5 이상이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안 그려질 때까지는 당분간 좀 그려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1.5라고 잡았을 때 여기 이상이니까 여기만은 우리가 원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절반이었던 0.5에서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였던 0.4332를 빼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더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빼주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 확률 0.5에서 여기 있는 0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이었던 0.4332를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그래서 정답 0.0668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서 8번은 가볍게 볼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린 여기 다음 거 넘어가게 되면 여기 1번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 1번 문제도 같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다 했으면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를 보는데 이거 1번은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 easy or hard. 이거 easy or hard. 이거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easy or hard. 이거 easy. 이거 easy입니다. 왜? 잘 봐. 지금부터. 왜 이게 easy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이거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얘 하나만 알면 돼요. 얘 하나만 알면 돼요. 어떤 거 하나만 좀 잡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호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얘 B가 현재 A, B래요. 친절하게 저기 표현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0에서부터 A까지 이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게 되는 모든 값의 범위가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런 함수입니다. 그때 우린 여기에서 봐봐. OA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얘가 현재 2라 그랬고 여기는 AB의 길이도 알려줬어요. 얘가 2분의 1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90도라는 것까지 알려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AB 둘을 곱한 게 그래서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문제야. 근데 인간적으로 봐봐. 우리는 항상 연속이든 이산이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항상 흔히 얘기하는 전체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끊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0에서부터 A까지의 실제 뭐야? X축과 이 그래프가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무조건 얼마지? 전체 확률은 항상 얼마라고요? 1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항상 1임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확률이 1이다. 이거는 일단은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버스트.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전체 확률을 찾아주는 게 그 전체 확률이 그래서 1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전체 확률이 1이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이 전체 확률 1은 두 도형이든 아니면 세 도형이든 네 도형이든 어쨌든 여러 도형의 넓이의 합이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의 합이랑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넓이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OB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서 만들어내게 된 두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의 합이 되는데 이게 현재 삼각형 우리는 OAB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내가 C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OBC라고 잡았을 때 얘 넓이의 합을 구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근데 얘네가 다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정답일 거라며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이용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서요. 결론적으로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직각 만들고 있는 두 면의 길이를 서로 곱해준 즉 2랑 2분의 1 곱해준 게 OAB의 넓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OBC야. 그럼 결국 뭐야? 이렇게 돼 있는 밑변이 A고 높이가 B인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2분의 1에다가 우리는 A랑 B를 곱해서 만들어낸 둘을 더해준 거라고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더한 게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냐면 전체 확률 1이래. 이거 찾아주게 되면 어차피 다 필요 없고 우리는 AB만 찾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1 더하기 우리는 AB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가 된 거냐면 2가 된 거죠. 그럼 넘어가면 AB 나왔나?
나오지. 그래서 정답 1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전체 확률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체 확률이라는 친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알겠죠? 다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2번 문제도 그러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면요. 2번도 똑같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응? 빨리 갔다 와. 2번도 사실은 같아요. 그리고 2번도 같고 4번도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현재 같이 흘러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번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조심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먼저 같이 한번 보고 가자면 2번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내신에서 굉장히 좋게 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내신은 2번을 되게 좋아하죠. 내신은 2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2번은 내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겠어? 뭘 아니오야. 변형 문제 준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꼭 복습을 좀 하세요. 자, 여기 2번 보죠. 그럼 여기 2번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봐봐. x는 현재 연속 확률 변수고요. 얘가 갖고 있는 값의 범위는 현재 전체 몇부터 몇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고 있는데 0부터 6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확률 밀도함수 fx가 0에서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어떤 조건에 만족하고 있냐면 여기 밑줄! f3-x랑 f3+x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보게 되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 x만큼 벌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정한 간격 x만큼 벌어졌을 때 나오게 되는 양 끝에 있는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거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게 정규분포거든요. 그럼 정규분포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정규분포처럼 어떤 상태냐면 좌우대칭인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케이 얘네 대칭축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존재했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좌우대칭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눈치채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대칭축은요 반드시 누가 되는 거냐면 그 간격만큼 빼고 간격만큼 더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기준값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반드시 기준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기준은 바로 누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얘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얼마냐면 누가 봐도 여기가 3이지. 그러니까 3이 뭐야? 3이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칭축 3을 기준으로 해서 벌어져 있는 정도가 x만큼 벌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x만큼 더하고 x만큼 뺐을 때는 걔네들만큼 벌어졌을 때는 결국 값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된 이쪽에 있는 요 간격만큼 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요 간격만큼 더한 거랑 결국 뭐랑 같다라는 소리냐면은 함수값이 아예 똑같은 좌우 대칭 관계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그게 A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그 넓이가 여긴 A에서부터 2A까지 갔을 때 그 넓이의 동그라미 칠 건 절반이래요. 이 절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됐죠?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봐. 그럼 얘를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 분석을 좀 해보자면 그럼 얘는 현재 누가 봐도 3에서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지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P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부터 우리는 3까지 주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끊고 그럼 3에서부터 우리가 나머지까지를 더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린 여기 있는 3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2A까지 갔을 때 더해서 만들어내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넓이가 서로 뭐 했다는 거냐면은요 어차피 얘랑 얘랑은 같을 거란 말이지. 맞냐? 근데 같은 애 하나랑 같은 애 하나인데 얘가 갑자기 절반이 됐다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나왔다는 소리냐면 얘랑 같은 넓이가 나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2분의 1이라는 거를 모았을 때 그럼 얘가 만약에 K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K가 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2A랑 A는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넓이가 두 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절반으로 나는 게 그 반쪽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3이 현재 다 대칭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이 대칭축이라서 이걸 다 우리가 전개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봤을 때 K 더하기 K가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이 K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를 우리가 a라고 잡았어요. 그럼 x가 그러면 우리는 3에다가 a를 뺀 것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걸 우리는 또 다른 거 3 플러스 x로 했을 때 그 x를 3-a로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6-a로 계산할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6-a가 나는 지금부터 몇 a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할 거냐면 2a가 되었다. 라는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면 3a가 그래서 6이 돼. 그러니까 a가 결국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a가 그래서 2가 되겠지. 다시 한번 뭐야? 얘가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야. 다시 한번 얘가 2에서부터 4까지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에서부터 4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5에서부터 6까지 주어졌으니까 결국 뭐예요? 요거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a를 찾았습니다. 바로 누구 조건을 이용해서 찾았냐면 여기 있는 얘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찾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원했던 확률이 우리는 p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a죠. 그러니까 2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우리는 a 더하기 1이니까 3 이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확률은 1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로 봐주게 되면 맞냐?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사실 3은 대칭축이라니까? 다시 한 번 뭐야? 이 0에서부터 3까지가 절반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 지금 현재 그래프를 잘 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서 끊긴 거야. 여기 3으로. 그럼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딱 절반이지 얘가. 맞죠? 그럼 절반인데 어디까지의 넓이만 빼주면 되냐면 여기. 1까지의 넓이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넓이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P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3까지의 확률에서 우리는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만 빼도 답은 나오지. 맞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도 답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0에서부터 1까지랑 여기는 5에서부터 6까지는 결국 같아요 달라요? 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 6은 누구랑 상응이 되냐면은요. 여기에 3만큼 더한 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얘가 0이랑 상응이 될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5는요. 얘 2만큼 더한 거잖아. 그럼 저기도 2만큼 뺀 거랑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라며. 그게 좌우대칭의 특징이니까 얘가 1이 되겠지. 다시 한 번 뭐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은 5에서부터 6까지의 확률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 뭐야? 이 조건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가 결국 우리는 확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5에서부터 우리는 6까지를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보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5에서부터 6까지로 바꿔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에서부터 3까지가 절반 0.5였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5에서부터 6까지 그러니까 0.27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빼면 돼. 정답 몇 번? 0.5에서 0.27을 빼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0.23이지. 그게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지. 정답은 1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정리 좀 하고 있으세요.
나요? 그럼 2번이랑 똑같은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네, 4번이에요. 안 넘어가. 자, 얘랑 똑같은 문제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나 읽었어? 됐죠? 뭐 문제 읽었어요. 자, 여기 잘 봐봐. 여기 4번도 사실 똑같은데요. 문제 안 어렵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4번도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기 잘 체크해주면서 보면 좋겠는데 여기 문제 자체를 보게 되면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해석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까다로울 뿐이야. 그 해석만 잘 잡아주시게 되면 이 문제는 결코 여러분들 발목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발목을 그렇게 잡는 문제가 아닐 테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것도 내신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수능까지는 안 가요. 이런 것들은 다. 아쉽게도. 됐죠? 수능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수능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아요. 4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현재 가랑 나랑 다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찾으랍니다. a 더하기 b, 그러니까 a랑 b 값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큰 거 찾으래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너는 뭐 먼저 건들래? 가나다 중에서 당연히 뭐 먼저 건들 거예요? No. 난 가 먼저 건드려야 돼요. 왜? 지금 현재 봐봐. 가 먼저 건드려야 되는 이유가 얘가 정규분포란 말이야. 그럼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여기 정규분포 곡선은 무조건 평균이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우리가 벌어졌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걔네들의 중점이 결국 대칭축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평균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었던 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8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얼마냐면 얘가 20이라고. 그때 얘네들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다시 한번 뭐야? 얘네들의 함수값이 완벽하게 같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현재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를 우리가 증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음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걸 보여줬으니까 결국 뭐야? 여기 있는 요 평균 m은 얘네들의 뭐가 된다면? 이게 중심 끝이 중점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8과 20의 중점이 됩니다. 그럼 얘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14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여기 있는 가조건을 플러스 때 양 끝에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고 그럼 그 양 끝에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가운데 게 무조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었냐는 거냐면요. 대칭축을 찾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가에서는 대칭축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걸 그릴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볼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가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얘가 그럼 14예요. 지금 현재 대칭축이 다 14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는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고정적으로 주어졌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10에서부터 여기 14까지는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현재 고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를 우리는 고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우리는 얘가 누구의 넓이랑 같다라 그러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이제 얘를 더할 거예요. 그럼 얘를 더한 게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될 거냐면 뭐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그래서 8에서부터 14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그 아우르고 있어야 되는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린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과 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앞에 있는 A에서부터 A 더하기 2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별이라고 하자면 이 별과 빨간색을 더해요. 즉 여기 있는 요 핑크색을 더해요. 저기 있는 녹색 전체가 됩니다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쵸? 그럼 입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대놓고 하나 별은 어디 있으면 우리가 오케이가 된다라는 건 보여요. 여기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왜? 딱 얘가 A에서부터 A 더하기 2까지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얘가 이미 딱 두 개 간격이라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두 개 간격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A 더하기 2가 되는 전략. 이게 첫 번째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잠깐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A가 8이 되는 경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A가 8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1번 케이스 A가 대놓고 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제 여기 있는 얘는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구해줘도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을걸요? 어차피 두 개 간격만 이렇게 뿡 띄워놔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같은 함수값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붕 띄워서 됐나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현재 별을 맞춰줘도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다시 뭐야? 얘네들 떨어진 간격만큼 이렇게 떨어뜨리고 얘도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8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오른쪽에 똑같이 그려져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8 아니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냐면 18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정규분포 곡선에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그 정규분포 곡선에서 좌우 대칭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너 여기까지 안 됐지? 너 이거 안 됐지? 너 안 됐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 고정이지? 그치? 우리 얘 만들어야 되지? 근데 이게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줘도 되지만 여기 오른쪽에서 똑같이 만들어줘도 어차피 더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좌우가 똑같이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다. 그게 바로 정규분포 곡선의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나조건으로 인해서 A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달을 보세요. 다가 또 재밌어져요. 그럼 여기 있는 달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봐봐.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그럼 얘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 또 평균이 14예요. 대칭주 14라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가 14라고 잡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우린 여기 있는 14에서부터 20까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나오게 된 이 친구가 생겨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어디에서도 똑같이 잡혀줘야 되는 거라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얘 두 배가 되었다며. 그치? 그럼 얘 두 배가 되었다는 건 얘가 여기 왼쪽에 똑같이 잡혔어? 안 잡혔어? 잡힌 거야. 그럼 왼쪽에 똑같이 잡혔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얘가 8에서부터 14까지도 우린 얘네들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두 배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은 여기 있었던 얘 그러니까 8에서부터 우리는 14까지의 확률과 그 다음에 우리는 14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냐면 20까지의 확률을 더한 거랑 같더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이 되죠. 지금까지는. 인정이 되는 바지. 그럼 여기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봐봐. A에서부터 A 더하기 2까지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근데 A는 이미 8과 18이라고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냐면 여기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A 8에서부터 우리 여기 10까지만 얘기가 되는 거야. 왜? A에서 A 더하기 2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랑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얘. 그러니까 우린 18 되니까. 그래서 18까지. 다시 한번 뭐요? 나는 여기 둘을 알려는 준 거야. 그게 2번의 2배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별 두 개는 완성이 됐어. 그럼 우리는 현재 파란색 전체를 채우고 싶어. 그럼 필요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만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넓이. 얘네 둘 남았지? 10에서부터 18. 맞나요? 그럼 10에서부터 18까지의 넓이만 알게 되면 우린 뭐야? 다 더하면 파란색이 나와요. OX? 맞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우린 여기 양 끝에 게 주어진 건 저기 앞에 걸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쟤는 이미 안 거야. 그것 때문에. 알겠죠? 왜? 구분 동작으로 풀어줄까? 이거 구분 동작으로 풀어주게 되면 봐봐. 이거 봐봐. 2배지. 그럼 이거 P. 봐봐. A에서부터 A 더하기 2가 몇 번 더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 2번 더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두 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잡은 거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잡은 거고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안녕 내 이름은 예삐 예삐요 하면서 여기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난 뭐야?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거 하나만 찾아주면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너가 누구였니? 이거 하나만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who are you예요. 그러니까 너가 뭔지만 알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얘가 10에서부터 18까지래요. 근데 이거 B가 자체가 대놓고 뭐 하고 있냐면 8개 사이 간격으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B는 대놓고 될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B는 누구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음수는 안 될 거니까 여기에서 될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B는 10이라는 고정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를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건 B는 10 하나밖에 없음. 이걸 우리가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결국 얘네들을 더하라고 아니면 빼라고? 더하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를 더하면 8 더하기 10을 하든 18 더하기 10을 하든 어쨌든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더 큰 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더 큰 거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 돼요?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약간 조건 처리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려보세요. 반대로. 그럼 그려보게 되면 오히려 풀리는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쪽에 7번 하나 보고 갑시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컨셉을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에 나 몇 번 던질 거임? 한 번 던질 거임? 한 번 던져서 나오게 되는 눈의 수가 몇 이상이 돼버리면 5 이상이 되면 나는 몇 점을 주고요? 3점 주고 4 이하면 몇 점을 잃어버리는 게임을 하는데요. 1점을 잃어버리는 게임을 해요. 근데 나는 0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건데요. 162번씩이나 던질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게임에서 얻는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니까요. 그치? 18점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잘 봐. 잘 봐.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나는 여기는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아니면은요? 점수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건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요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확률 변수 x는 점수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얘기할까요? 점수? 주사위? 둘 중에 뭘까요? 같아? 여기선 주사위겠죠. 왜? 5 이상이 나오냐? 5 미만이 나오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으로 잡았을 때 그 주사위 던지는 시행 중 나는 몇 이상이 나올 확률을 찾을 거냐면 5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게 확률 변수 x야. 됐지?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오게 되는 건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얘가 이미 162번을 던진다니까 이거 자체가 이항 분포죠. 그쵸? 그럼 162번을 던졌을 때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뒤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에 맞게. 그러니까 5 이상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몇 분의 몇이므로? 6분의 2죠.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분의 1이지. 그러면 얘네들도 하도 많이 했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확률이니까 그럼 얘네도 당연히 우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로 근사할 거야. 그러니까 평균은 2를 곱한 게 끝이니까 그럼 얘 곱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54, 그럼 얘 또 3으로 나누니까 27이죠. 그치? 거기서 끄떡끄떡하면 틀렸지? 18 아니야? 18에다 2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36, 즉 얘가 6의 제곱이라는 요 정규 분포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봐. 아직까지의 정규 분포는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가 나온 거지 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점수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우린 정규 분포를 뽑은 거야. 점수에 대해서 뽑았어? 안 뽑았어? 지금? 안 뽑았어 아직.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으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확률을 찾으래? 근데 몇 이상이 되는 걸 찾으라 그랬냐면 18 이상이 되는 걸 찾으래. 누가? 점수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18 이상이 되는 걸 찾으래. 누가 18 이상이 되는 거를 찾아달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점수가 18 이상이 되는 걸 찾으래. 이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을 때 그럼 얘가 18 이상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 점수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이건 현재 x가 돼야 안 돼? 아니야. x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확률 변수 y가 18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y가 18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안녕? 나 지금부터 x로 바꿔줘야 돼요.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x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확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를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우리는 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우리는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점수 y를 나는 지금부터 x로 바꿔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럼 x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하면 돼. 그럼 x는 결국 뭐야? 5 이상이 나오게 되는 횟수인데 그 x번만큼은 나는 몇 점씩 받고 있냐면 3점씩 받아요. 그리고 얘가 총 162번 던졌다며요. 그러면 그 162번에서 5 이하의 눈이 나올 수 있죠. 4 이하의 눈이 나올 수 있지. 그럼 이게 162 마이너스 x번만큼은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가는 것만큼은 1점씩 잊는다 그랬으니까 얻는다 그랬으니까 뺀다 그랬으니까 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확률 변수 y가 x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는 식이 생기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럼 3x고 마이너스 주다 보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162까지 해주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우리는 여기는 4x 마이너스 162가 되었을 때 그래서 4x 마이너스 162가 우리는 18 이상이 되는 걸 찾아라.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꾸면 결국 우리는 p 그럼 얘가 현재 18 이상이 되는데 누가 저기 있었던 제 4x 마이너스 162가 18 이상이 되는 걸 찾아라.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넘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p 그러니까 여기는 4x가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얘가 180이죠. 그래서 180이 되었고 4로 나눠주게 되다 보니까 p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x가 우리는 몇 이상이 되면 되냐면 45 이하가 이상이 되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이제부터 확률 변수 x니까 그럼 여기는 요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지금부터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어쨌든 정규 분포 얘가 현재 54,6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중.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거를 따르고 있는 중. 그러니까 따르고 있는 중이니까 자연스럽게 얘 그러면 표준화 해주게 되면서 z가 그러니까 45에서 54를 빼준 거 분의 이거를 얼마로 나눈 걸로 잡아줄 수 있냐면 6으로 나눠준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또 1.5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라.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1.5 이상이 되는 거. 여기서 빼면 되겠죠? 0.5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따라서 0.5에서 0.4332를 빼준 게 정답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라고 하면은 틀렸는데요. 왜? 마이너스 1.5니까요. 그러니까 더해야 되겠죠 이번엔. 그쵸? 마이너스잖아. 45 빼기 54하면 마이너스 9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정답입니다. 정답 몇 번? 그치. 정답은 그래서 4번. 그래서 정답은 9332.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뒤에 한 문제만 보고 오늘 끝냅시다. 알겠죠?
자, 다 됐으면은 뒤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만 보고 갑시다.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인데 하나만 보고 가죠. 87쪽입니다. 얘 하나 보고 오늘 끝낼게요. 다음 주부터 지각 좀 하지 마라. 이 인간들아. 알았죠? 어? 너 뭐 다음 주에 올 거야? 수학여행 다음 날이잖아. 너 또 겁나 즐길 거지. 어? 그래 즐겨라. 이게 즐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원래. 너 일본 가냐 이번에도? 하여튼 좋은데 많이 가. 작년 쟤네도 갔어요? 쟤네도 갔어요? 쟤네도? 일본? 너네 테마별로 가잖아. 테마별로 일본 없었어요 저희 멀리 가야 제주도였는데.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 있었는데? 몰라요. 올해부터는 제주도로 통일됐잖아. 맞아요. 그래서 올해 애들 거 봤거든요. 걔네 그냥 얘네랑 똑같아졌어. 근데 제주도인데 응. 첫날이랑 마지막 날은 반끼리 남기고 어. 두 번째 날에만 자기 그 조별 진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갔어요. 응, 그러니까. 불쌍해. 걔네 원래 딱 걔네부터 막 작년 그 얘기 했거든요. 1분 막 가자 이랬거든요. 어. 근데 응. 학부모님들은 찬성을 했거든요. 어. 근데 선생님들이 반대했어요. 그치. 자, 본인들이 가기 귀찮으니까 안 하지. 선생님들이 반대했어요. 내가 선생님이어도 안 해. 귀찮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도 내가 알기로 그쪽은 가던데. 부평구나 이쪽은 가던데. 해외로. 부평구는 해외로 가던데. 그래서 쟤는 3박 4일 갔다 오잖아. 그래서 얘는 일본 가니까. 기념품 사와. 여기 누나들 줄 로이스 초콜릿 하나씩 사와. 알았지? 로이스 초콜릿 하나씩 사와. 알았지? 응? 오, 주면 먹을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너 솔직히 주면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일본 거잖아. 야, 일본 가는 애 이렇게 좀 삥을 뜯는 거예요 원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라고? 얘네도 돈 엄청 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45만 원이 최대예요. 맞아요. 그 남은 돈에서 다 그걸 해주는 거지. 근데 얘네는 그 수요 조사를 하잖아. 1학년 때 미리 물어보잖아. 너네 어디 갈래요? 그거 하잖아. 진짜요? 거기서 학부모님이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통과했다며.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며. 얘네 하마터면 제주도 갈 뻔했어.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약간 6월 3일에 3일인다. 그 20대 대선에 딱 그 포인트 정도 차이 났다고. 21대 대선은 뭐 얘네 이번에 걸었어. 뭐 어떻게 하겠니? 그건 뭐 솔직히 팩트잖아. 내가 뭐 구라를 치는 것도 아니고 팩트인데. 그렇지 않니? 어쨌든 그랬답니다. 자, 한 문제만 보고 끝냅시다. 예제 3번인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표본 평균에서의 분포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알겠지? 밑에 있는 유제들도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정규분포를 그래서 내가 먼저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준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제 신뢰도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신뢰도는 다음 주에 합시다. 알겠지? 다음 주에 지각만 해봐라. 나는 1시 5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발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발 늦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알겠지? 넌 못 올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아침에 저 쓰러졌어요. 미리 얘기해라. 자, 여기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고 표준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평균 145g, 표준 편차가 2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이 현재 이거를 따르고 있대요. 평균이 현재 145였고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현재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중에서 임의로 나는 몇 개를 추출했어요. 임의로 몇 개 추출. 그렇지. 나는 표본의 크기가 그러니까 16개인 거야. 그러니까 16개를 우리가 임의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낸 무게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의 평균 x바를 잡아주죠. 그때 그 x바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분포가 어떻게 적힌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줬을 때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찾으라는 건데 얘가 현재 144 이상
결국 우리는 몇 이하가 될 걸 찾으라 그랬냐면 146 이하가 되는 걸 찾아달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 있는 표본 평균 X바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모평균을 가지고 표본을 만들 거야. 그럼 표본을 끌고 왔을 때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균은 안 바뀌니까 평균은 그대로 145가 되었고 분산만 바뀌지. 그러니까 얘가 분산이 현재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가 현재 뭐로 나눠준 게 되는 거냐면 16으로 나눠준 걸로 바뀌게 되지. 그러면 분산이 현재 몇 분의 몇으로 바뀌게 되니까 4분의 1이죠. 그치?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지. 그치? 표본의 크기분의 분산이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6이었으니까 16분의 4, 즉 약분하면 4분의 1이 됐지. 다시 하면 뭐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그렇지.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거 분수로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 X바에 해당하는 평균을 찾으라는 거죠. 확률을 찾으라는 거고 그럼 확률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 고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표준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44를 145로 빼고 걔를 현재 표준 편차가 2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바뀐 거 2 이상.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 그럼 146도 145로 빼고 나는 얘를 마찬가지 2분의 1로 나눠준 거 이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된다라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얘 이렇게 x가 아니라 z다. 그럼 이렇게 z로 잡아주게 되면 얘 확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우리는 2까지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해요. 우리 현재 좌우 대칭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린 0에서부터 우리는 2까지의 확률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 2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 하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2배를 합니다. 어디에? 나는 여기 있었던 0.4772에다가요. 그럼 곱해주면 정답이 되니까. 정답 얼마야? 그치. 정답은 9544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9544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 5번.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입니다. 요즘은 요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단원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는 나중에 풀어오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 수업 듣고 마무리 적으시고요. 06단원에 해당하는 건 확실하게 마무리 잘 적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바쁘게 움직여야 돼 우리. 다음 주에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웬만하면 지각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다음 주에 바쁘게 가야 되니까 지각하지 마라. 알겠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클리닉은 넘어가서 해. 여기 오늘 1학년들 수업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 건너가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